전라북도가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그간의 낙후와 예산 소외, 또 호남 안에서 겪어온 역차별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정읍지와 전국 39개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들이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읍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직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순정축산업 협동조합장을 향해 지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의 주요 이슈를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관심이 높았던 주제는 새만금 예산 삭감과 지방소멸 대응기금 등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TV 공동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내년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둔 전라북도는 일단 희망과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그간의 낙후와 예산 소외, 또 호남 안에서 겪어온 역차별이 특자도 출범으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인데요. 하지만 우려와 걱정도 함께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내년 특자도 출범을 앞두고 전라북도가 바쁩니다. 일찌감치 꾸려진 TF팀이 특자도에 필요한 전북형 특례 발굴과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북만의 색깔은 분명히 하되 중앙과는 유리돼선 안 된다는 명제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특별자치도로 바뀌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전라북도만의 색깔을 가지고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서 우리의 독자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하면 일단 재정 안정성과 특별지원, 권한의 대폭 확대가 기대됩니다. 특별자치도라는 자체가 지위에 맞는 많은 권한들이 특별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도지사한테 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국가 정책이나 주요 사업들을 추진할 때 그간은 중앙정부의 허가나 승인을 받아야 했다고 치면, 이번에 이게 진행되고 나면 도지사가 직접 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려 역시 함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식의 임의 규정이 많은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다른 상위법과 충돌을 할 경우 행정력 낭비가 예상됩니다. 특자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본 특별법을 통과를 했습니다만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아무런 특별하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특자도입니다. 이게 거기에 맞춰지는 진짜 어떤 권한이 부여되고 어떤 전북을 위해서 어떤 맞춤형 권한이 부여돼야 할 것만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건데 말 그대로 이런 상태에서 특자도라고 하면은 또 다른 지역도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어 그 선명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습니다. 관련해 전라북도는 상생을 강조합니다. 지역의 주인은 지방이라는 그 기본적인 시작에서 지방 분권의 하나의 축이기 때문에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에 맞는 권한들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이 서로가 상생하면서 살 수 있는 또 기반이 되지 않겠나. 현재 전북도는 특별법 전부 개정안을 놓고 각 정부 부처와 국회 설득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안은 모두 5개 분야 232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편 행정정보 시스템 정비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개발원은 다음 달까지 정비 대상을 정리해 실제 데이터 전환은 내년 1월 실시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전북도와 특별할 결심이라는 그 슬로건도 정해졌습니다. BTV 뉴스 박원기입니다. 10월 한 달 동안 전북 지역의 주요 이슈는 무엇일까요? LG 헬로비전이 개발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최근 한 달 동안 전북 지역 주요 키워드를 이나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북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키워드는 삭감입니다. 지난달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특히 10월에 열린 전북도 국정감사에선 새만금 예산 삭감을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으로 보는 발언이 오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새만금 SOC 예산이 잼버리 행사를 빌미로 확보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대규모 예산 삭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새만금 사업 예산 복원에 대한 관심은 다음 달 시작하는 국회 예산심의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지방소멸 대응 기금입니다. 정부가 소멸 위기를 맞은 지역의 투자 계획을 평가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배분하고 있는데요. 집행, 저조, 무산 등이 관련 키워드로 꼽혔습니다. 도내 일부 지자체의 지방소멸 대응 기금 집행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와 기초의회에 잇따라 나왔기 때문인데요. 김제시의 경우 지방소멸 대응 기금 10억 원으로 창의학습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고자 했지만 사업이 무산되며 4%대의 예산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고창군은 기금 집행률이 0.4%로 도내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줘 내년도 기금 배분 축소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주요 키워드는 부정입니다. 연관 키워드는 보조금, 공무원, 수당, 손방망이 등이 떠올랐습니다. 도내 지자체에서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보조금 집행 부실과 공무원 부정수급 등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인데요. 정읍시는 자부담 없는 신청서를 통과시키거나 인건비 부당 집행, 엉터리 정산 검사 등 보조금을 허술하게 관리한 행정처리 100여 건을 잡아냈습니다. 고창군은 계약과 다른 저렴한 페인트를 사용해 부실 시공한 업체를 감사로 적발했지만 전북방송 취재 결과 해당 업체와 1억 원에 달하는 수의 계약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정읍시와 동학농민혁명 단체들이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읍시와 전국 39개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는 국회의원 회관 등에서 동학농민혁명 헌법 전문 명시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동학농민혁명은 3.1운동의 뿌리이자 민주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며 정부와 국회에 헌법 전문 명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학수 정읍시장의 인터뷰 직접 들어보시죠. 동학농민혁명 명칭과 정신이 헌법 전문에 명시될 수 있도록 정치권은 물론 학계와 전국의 동학농민 단체 그리고 지자체 등과 긴밀하게 유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읍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직원을 폭행하고 괴롭힌 혐의를 받는 순정축산업협동조합장을 향해 지역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논평을 통해 조합장의 폭력 행위가 영상을 통해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비단 이번뿐만이 아닌 재임 5년 동안 상습적으로 발생했다는 직원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읍시민에게 수치심을 주고 있는 비상식적인 폭력 조합장 퇴진 투쟁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국과 경찰은 해당 조합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지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이 상승하며 투자 수익률이 곤두박질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더욱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한국부동산원의 자료에 따르면 3분기 전북 지역의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9.9%로 전분기보다 0.4%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종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이며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고 하는데요. 공실률이 증가하면서 임대료도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규모 상가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만원으로 전분기보다 0.33%포인트 줄어들며 전남 다음으로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사무실 임대료는 1제곱미터당 4,700원으로 전분기보다 0.35% 줄어 전국에서 가장 저렴했다고 합니다. 공실률 상승과 임대료 하락이 지속되면서 투자 수익률에도 빨간불이 켜졌다고 신문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정성주 김제시장이 대한적십자사 창립 118주년 기념식에서 안전사업 분야 유공표창을 받았습니다.
정 시장은 안전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안전지식 보급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대한적십자사와 협업을 통해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을 만들었다는 평가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엔 추락 사고마저 증가하는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지켜야겠죠. 기자가 간다. 권정숙 기자입니다. 항상 강조되지만 방심한 틈을 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번엔 안전보건공단의 점검반이 되어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분함과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 현장 출동에 앞서 지역별 사고 추세부터 점검 계획까지 챙기는 겁니다. 서로 점검 나가시면 건설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추락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출발 전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 순간 점검 중 주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마음을 잡는다는 직원들.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 실제 안전보건공단 1904명의 직원 중 34%가 기술사, 67%가 기사, 508명이 석박사일 만큼 전문가가 많습니다. 드디어 출동의 시간. 페트롤카를 타고 도착한 곳은 창원의 한 대형 건설 현장입니다. 한눈에도 많은 시설과 구조물. 관계자를 만나 안내하고 바로 현장으로 향합니다. 첫 점검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입니다. 건설 현장 추락 사고의 큰 원인입니다. 이곳은 어떨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안전 난간, 그리고 이동식 비계 전도 방지 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BT비계 위로 올라가기 위한 사다리와 해적 작업 발판이 잘 이루어진. 외부의 다른 시설입니다. 외벽에 설치된 수십 미터 높이의 근로자 작업 시설. 직접 이동하며 살핍니다. 외측은 물론 작업 불편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 추락 원인이 되는 내측 안전대. 평평한 바닥, 단단한 고정까지 손꼽힐 만큼 잘 된 현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이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874명. 50인 미만의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떨어지고 부딪히고 끼임으로 인한 이런 사고는 특히 가을철에 급증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는 만큼 사고가 감소한다고 전합니다. 우리 안전보건공단이 모든 안전에 대한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다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규자들 좀 경이 낮은 친구들은 많은 도움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은 불편하고 비용이 든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작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분들의 안전도 생각해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안전. 저희 경남 지역의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는 매일 2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없는 일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간다. 현정식이었습니다. 파이팅! 남원 지역을 여행할 때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으면 각종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원시는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디지털 관광주민증 지원 사업에 선정돼 한파우 소리체험관과 관광택시, 음식점 등 19곳에 대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각종 편의시설 이용과 할인 혜택 제공 등을 통해 만족도를 높여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